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0여 차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과연 새롭게 등장할 만한 흠결이 뭐가 있을 것이냐. 흠결이 등장한다 손치면 오히려 더 모순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했었는데 몇몇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부족한 거를 계산하면 3억 정도가 그러니까 소득 신고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자녀 유학을 보내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2014년, 15년 자녀들이 결혼해서 카드 대금이 많았다. 이제 축의금과 관련돼서 축의금이 몇 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것을 이제 자녀들이 직접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가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얽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김연아 의원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다. 그렇지만은 논문을 쓴 시기가 2004년이었는데 당시에는 통과가 됐고 대학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다. 하지만 기준이 2007년에 엄격해지면서 이후에 기준이 최근 들어서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엄격한 기준에 비춰볼 때는 부족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정도까지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검증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논문 관련된 거는 이미 과거에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는 수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문 때문에 총리 임명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자로서의 위상 때문에 어떤 정부직에 임명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과중하게 작용을 해요. 물론 저는 정세균 의장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깨끗하게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들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산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말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깔끔하게 증거 서류를 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을 텐데 이제 자꾸 그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추미애 장관 후보자 때도 같은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자료에 더 이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하고 정세균 후보님도 본인이 진짜 인사청문회를 받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자료가 뭔지 알 텐데 그렇다면 그런 좀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말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회하고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고 축의금은 재산신고상 별도로 되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금융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낙마할 정도의 도덕성 부재 이렇게 보진 않고 적어도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저희 이제 야당의 인사청문회가 가족들 신상털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아마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의 신상털기는 응하지 않겠다. 설사 장관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장관을 가족까지 부르죠. 그건 제도를 그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보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 그다음에 정책 검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자녀분들을 포함한 온 가족 털기 형태의 인사청문회가 됐다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마했을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가 문제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례를 납비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자료 요청하는 것이 2004년도부터 2014년도 유학 보냈던 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은행 그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거 하고요. 14년 이후에 지금 유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건데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분가된 가족이면 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재산 신고 고지 거부, 본인이 거지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과도한 요구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논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특히 이게 김병준 그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논문 표절이 불거지면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됐는데 그 이전에 논문을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논문 쓴 것도 아닌 거고 말씀대로 정치인으로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시비가 얽혀 있는 건데 기준과 원칙이 형성되기 이전의 논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현재의 문제인 것냥 얘기하는 것은 청문위원들이 좀 청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마치 무슨 범법자 다루듯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시고 어찌 보면 원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문위원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최하위로 했다. 50%밖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도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은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봐야지 이틀 동안 하는 청문위원들이 마치 큰 벼슬인 것처럼 완장을 찬 것처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전 보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실관계는 좀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가족 신상 털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적십자 회비 얼마 냈는지, 헌혈 몇 번 했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냈는지 그런 기본 자료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질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기반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족 신상 털기입니까? 자, 적십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할까요? 수 있도록 네. 해주십시오. 네. 또 제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금융으로 들어온 내역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몇 년도에 한해서 이제 부의금 받았다라고 아니 축의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지급 때 카드 긁었다라고 얘기했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금융 내역이니까 달라고 한 거지 그게 어떻게 가족하고 관련된 겁니까? 지금 얘기한 건 추미애 계속 대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요. 가족 신상 털기 인사청문회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달라요. 지금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한 가족의 조국 장관 같은 딸의 경우도 문제였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조국 장관이 부부가 나서서 딸 표창장이라고 위조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애들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앞서 장관들 그렇게 했으면 못 살아남을 거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 인사청문회 받았는데 어느 자료까지 오는지 아세요? 당시 우리 애들이 둘 다 어린이집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 어린이집에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자료 제출했더니 그거 확인하려고 앞뒤로 들어간 학부모들한테까지 다 전화 돌리고 이 애들이 무슨 학원에 매달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남편 평생 성적 증명서하고 이런 것까지 제 얘기는 제가 직접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야당 의원들이 안 했던 거를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구될 리스트라는 거는 다 공개가 돼서 국민들에게 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족 신상 털기라고 호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적어도 본인이 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당히 하시죠. 네. 자료 제출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저는 그 오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얘기할게요. 겁니다. 그럼 짧게 좀 저도 드릴게요. 아니요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인 것은 추미애 대표가 안 했던 추미애 장관이 안 했던 것은 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지지 마세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특정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14년도 아들의 송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고 2014년부터 유학생활의 비용 지불에 대한 걸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것이 미국에서는요. 이 자료를 제출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 없는 것. 그럼 김미정 의원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억울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계속 네. 억울한 일을 할 거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게 자꾸 가다 보면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 하나만 채무 변제에 대해서 공개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도서관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 직원의 아이디와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공개될 수 있는 자료도 공개했다라는 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연아 한국당 의원이 오늘 그 청문 위원으로 나왔는데 했던 이야기 하나 보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자, 초선 비례의원입니다. 뭐 강경 발언, 강한 여성상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여권이 민주당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 이낙연 정치 복귀를 위해서 정세균 의원을 대타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앞서서 이제 김현 부총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최장수 총리에 등극을 했고 현 정권이 임기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고 기회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내준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대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 역시 소명과 소신에 따라서 몇 번 고사했지만 내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뭐 부하나 밑으로 들어간다. 또 이번처럼 이제 대타다. 그런데 보면 의원들이 이제 초선이에요. 대부분 이런 강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초선인데 물론 뭐 요즘에 이제 어른이라서 이렇게 뭐 할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꼰대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청문 절차에서 좀 예의가 없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발언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도 뭐 19대 국회의원하면서 예.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주제를 놓고 공방을 펼칠 때 이제 뭐 과도하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김연아 의원이 저 발언을 보고 저도 봤는데요. 예. 좀 글쎄요. 결국은 정치인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이 이틀 동안에 어떤 태도로 청문을 하느냐라는 예. 것이 각각의 지지자들이 볼 때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저건 좀 너무 가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실제로 그 되돌아온 길과 가야 할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길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요. 김연아 의원이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분도 사실은 정치하면서 다른 당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정세균 의장이 역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인연이 있군요. 네. 그때 이제 무리하게 저분을 좀 잘라내려고 그랬을 때 정세균 의장이 그건 안 된다라고 회기 중에 예. 사보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대타 아니죠. 정치가 어떤 국무총리가 대타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 2019년도 12월 27일 날 국회의장을 향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단상을 점거하고 예. 그다음에 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국민들의 논청을 받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돼서 이제 고발 조치도 당하고 있는데 결국 인사청문회 때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청문위원들의 발언과 내용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뭐 부하, 뭐 대타 이런 소위 막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막말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는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대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기관으로 대등하다고 하지만 해야 될 선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야당 때 청문회 과정에서 신상털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뒤늦게 평가가 되겠죠. 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예. 보는데 적어도 저희가 야당 때 저는 행안위 하면서 많은 청문회를 했지만 그렇게 모욕 주는 형태의 청문은 그렇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조금 절제와 그다음에 그 소위 정치인으로서 선배 정치인이다라는 점을 좀 잊지 않고 청문을 해도 저는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네. 뭐 야당이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공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뭐 이제 김연아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이 청문회가 오늘 오전, 오후 있고 내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오전 상황에서 앞서 이제 논문 얘기하면서도 질문을 던져놓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무례한 진행이라고 좀 보여졌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론 후보 자격으로 오긴 했지만 예. 국회의원 안에서만 보면 선배 의원님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겠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더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순화돼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간에 떠도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표현은 좀 부적절했지만 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필이면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나가시고자 하는 지역구 자체가 지금 이제 후보로 가시려고 하는 정세균 후보자님의 지역구하고 동일 지역구로 언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종로요? 서로 이렇게 자리를 맞바꾸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낙연 총리께서 대권 후보 지지 1위가 나오고 이러니까 과연 똑같이 당경력이 있고 똑같은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바꾼다라면 결국은 총선 때문에 포석을 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한간의 의문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다만 이제 단어를 얼마나 이제 국민들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게 쓰느냐 그런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야 예, 되는데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총리 교체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래서 총리 교체가 안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입장인데 이낙연 총리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2년 6개월 최장수로 가면서 체력도 고갈되고 본인이 조금 이제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놓아줄 때가 됐다라고 본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로 지역구 리스위치하려고 그랬던 거 절대로 아닙니다. 김진표 총리 내정자가 상황이 그렇게 흘렀죠. 흘렀던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벌어진 일이 현재 그렇지 않은 것을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현재 시점으로 맞추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 교체가 되는 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과정,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저희도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다 보니 결과치로 지금 정세균 총리 내정자로 된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으신 분이 당연히 총선에 언급이 되고 또 본인이 욕심내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김현 의원님이 이낙연 총리가 체력이 바닥이 났다. 뭐 2년 6개월 동안 더 이상 하기 힘들다. 그러면 선거 나가면 사실 더 힘들 텐데 총리직보다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지역구 뛰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이제 총리로서의 직무를 오랜 시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번아웃됐다 뭐 이런 의미로 굉장히 번아웃된 거 앞으로 더 번아웃될 거다라는 말씀 여담으로 드리고요. 있잖아요. 두 가지 지역구 한 지역구 뛰는 거 그렇게 한 지역구만 뛰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갖고 있는 업무의 하중이나 내지는 본인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기간, 대략 한 2년 또는 2년 반 기간 정도가 되면 소임을 다 했다. 표현이 체력이 바닥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 소임을 다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또 하나 더 덧붙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낙연 네. 총리가 계속 있으셨으면 또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쉬운 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보통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당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 출마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선거 때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치인들은 배제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낙연 총리가 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 출신을 지금 선거 시점 맞춰서 또 총리 후보로 모셔오고 또 선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누굽니까? 선관위를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 그 진영 정치인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사범을 담당하게 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공약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장관들이 국토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리 놔주고 뭐 학교 뭐 이렇게 해주고 길 놔주고 이런 게 제일 쉬운 공약이고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요 포스트 자리에 하필이면 선거 시기에 이렇게 우르르 정치인 장관과 총리로 임명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 제기가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인 장관 임명한 거 1년 넘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은 교체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다주택 문제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서 김현미 의원이 장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된 것이고요. 교육부 장관도 역시 본인이 정치를 총리랑 하고 추미애 싶어 장관 했지만 얘기해 주세요. 두 분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선거 앞두고. 하시던 얘기 마저 하시고. 그랬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장관이 행자부 장관 하면서 총선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19대 때 맹형규 장관이 행자부 장관 하면서 총선 치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 여기까지만 좀 원세훈 설명해 장관 때 또는 국정원 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자꾸 그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정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관 출신이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장관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정부를 자꾸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 네, 생각합니다. 일단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오전까지 있고 그리고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